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에 이어서 건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며 엄정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강수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보통 뭐 조폭, 학폭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건폭이라는 용어는 또 검색해보니까 전에 쓴 적이 없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노조를 향해서 건폭이다, 또 여기에다가 약탈행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임기 내에서는 이런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쓰지 않던 건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것이 지금 건설 노조가 사실상 조직적인 폭력배와 같은 정도의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면서 그만큼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어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이러한 의미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건폭 수사단이 출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 수사단이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서 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건설 노동자들의 아니면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 이러한 관련 얘기를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에 단속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출범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향후에 이렇게 출범하는 이러한 이 건폭수사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이제 협조를 하는데요. 협조를 해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겠다 이러한 것을 밝혔는데 앞으로 출범하는 건폭수사단의 출범 이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실태조사 결과에 438명이 그동안 원래비를 받았다. 이 원래비가 건설 현장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원래비를 받았고 이 원래비를 받은 것이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은 한 명에 2억 2천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경찰청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를 했었는데 불법행위가 모두 400건이 지금 밝혀졌고요. 그중에 20명은 지금 구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고용노동부도 지금 현재 이러한 노조 같은 경우에 채용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서 채용 압박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원래비와 같은 불법행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강요라든지 협박, 공갈죄 같은 혐의들을 형사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의 불법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가 원래비를 꼽았습니다. 지금 원래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좀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걸까요? 네. 일단 원래비가 어떤 것인지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타워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원래는 이 임금을 줍니다. 근데 그 타워크레인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 타워크레인 회사가 임금을 주고 이것과 별개로 건설사,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 곳이죠. 이 공사라는 곳이 별도로 주는 돈을 이제 원래비라고 하는데 이 원래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 타워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받고 원래비도 받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사 현장 에서 이제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법원이 1심과 2심이 갈라졌어요. 1심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원래비가 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별도의 성과급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별도의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만큼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임금이냐, 임금이 아니라면은 다시 건설사가 이 크레인 기사들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는데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임금이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일종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다시 이러한 크레인 기사가 다시 돌려줘야 될 필요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원래비라는 것이 원래는 이러한 타워 크레인 회사가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이러한 기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을 하청을 준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한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2심에서는 바뀌었어요. 2심에서 바뀌어서
이것이 임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에서는 지금 2심에서 임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금이라고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경우처럼 성과급이라고 하는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임금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원래의 임금과 성과급을 별도로 체결을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정상적인 임금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러한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법적 충돌 가능성도 좀 짚어주셨고요. 또 하나 정부가 지적하는 게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이 회계 자료는 왜 제출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노조법의 14조, 26조, 27조 이거 세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1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비치해야 되냐 하면 이 노조가 조합원 명부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지금 쟁점이 아니고 쟁점은 재정에 관한 장부예요. 이 재정에 관한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에 관한 장부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회계장부인 거죠. 그래서 14조에 따르면 회계장부, 노조의 회계장부는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조에는 이 노조가 만약에 행정관청,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결산 결과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27조에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정부는 이 결산 결과가 뭐냐면 회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을 한 이 결산 결과를 이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어차피 결산 결과를 보고하려면 그것의 원 자료는 회계장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산 결과를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해야 될 의무가 노조에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회계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노조는 27조에서는 명백히 결산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14조에서는 회계장부는 사무실에 비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실에 비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정부 같은 곳에서 회계장부까지 보여달라고 할 의무는 없고 우리의 자체적으로 회계를 하고 비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기 대해서 하지만 지금 이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7제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207개 정도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회계 자료를 지금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비치했는지 그 내재 한 장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보여주지 않는 것은 조직적으로 지금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14일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장 조사도 막겠다라고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위반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또 별도의 과태료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노총이라든지 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14조에서 비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장부까지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지금 위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 속지 부분을 뭐 보낼 수는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걸 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같은 노조법인데 해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금과 회계자료는 별개다. 이 얘기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신 얘기예요. 국고에서 받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당연히 감사라든지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법의 14조라든지 27조 해석이 갈리는 것이고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시는 근거는 27조에는 결산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보고에 회계자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노동부라든지 정부에서는 27조에 결산 보고라고 되어 있고 14조에 비치라고 되어 있고 27조에 결산 보고가 되어 있으면 그 결산 보고는 회계 자료를 결산을 해서 나오는 보고이기 때문에 결국은 광범위하게 결산 보고를 받을 의무와 제출할 의무는 그 로데이터인 회계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속지를 보내라는 게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14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에 속지가 한 장도 안 포함되어 있으면 네. 이것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자체를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의 해석이 좀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